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40년을 시집살이하며 89세 시아버지 병수발까지 도맡아 온 한 며느리의 인생 역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명절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께서 폭탄 선언을 하셨죠. 내 전 재산 150억 모두 내 며느리 정수기에게 준다. 그 순간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남편과 시누이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명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 씨 집안에 시집 온 건 25살 때였습니다. 남편 최영진은 3남매 중 장남이었고, 저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교사였죠. 결혼 전까지는 나름 자신 있게 살았습니다. 학생들도 저를 따랐고,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집 오던 날,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라 집안 분위기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지만 눈빛만은 언제나 날카로웠어요. 며느리는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늘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아버지 식사 챙기고 학교 가서 수업하고 퇴근 후엔 저녁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고 주말엔 남편 친척들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새남매가 태어나고 나서는 일을 그만두고 홀로 새남매를 키워야 했죠. 남편은 일이 바쁘다며 육아와 가사에는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명절이면 시누이 둘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지만 부엌일은 언제나 제 몫이었죠. 언니, 우린 애들 좀 봐줘야 해서요. 언니, 저희는 멀리서 왔잖아요. 좀 쉬어야겠어요. 그 말에 남편은 대꾸도 없이 거실에서 TV만 봤죠.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남편한테 하소연했더니 그러더군요. 당신이 맏며느리잖아. 당연한 거 아냐? 그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아버지가 80을 넘기시면서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습니다. 암 수술은 무사히 극복하셨지만 당뇨의 고혈압, 무릎 관절까지 나빠지셔서 거동이 불편해졌죠.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것도, 약 챙기는 것도, 식단 관리하는 것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나도 일하느라 바쁘다고. 당신이 좀 수고해줘. 아들 녀석들은 엄마, 저희도 직장 다니고 애 키우느라 바빠요. 하며 자주 오지도 않더군요. 딸도 엄마, 저도 시댁 가야지, 애 키워야지 정신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시누이들은 전화로 아버지 잘 보살펴 달라 신신당부하며 이래라 저래라 제게 지시만 하고 명절에만 얼굴들을 비춰주죠. 그렇게 시아버지 병수발은 오롯이 제 어깨 위에 얹혔습니다. 휠체어에 의존하는 생활이 되면서 밤마다 기저귀 갈아드리고 새벽에 깨시면 물 떠드리고 욕창 나지 않도록 두세 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리고 제 허리는 휘어졌고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잠은 늘 부족했고 거울을 보면 제 얼굴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게 며느리의 도리겠지. 가족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늘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힘든데.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명절날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저는 명절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 준비하고. 시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정신만은 또렷하셨어요. 정수가 너무 무리하지 마. 애들한테 시켜. 괜찮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사실 시킬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 만나러 나갔고, 두 아들 내외와 딸은 아직 오지도 않았으니까요. 명절 당일 아침, 시누이 둘이 가족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언니, 잘 지냈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반갑게 인사는 하지만 손에 든 건 텅 빈 손이었습니다. 과일 하나, 꽃 한 송이 없이 빈손으로 온 겁니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차 드릴게요. 아이들도 차가 막혔다며 늘 똑같은 소리를 하며 들어오더군요. 거실에 모인 가족들. 조그만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다 큰 어른들은 TV를 보거나 수다를 떨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나르는 건 여전히 저였죠. 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시누이 하나가 그렇게 물었지만 그건 그저 형식적인 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난도하는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점심상을 차리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남편은 상 앞에 앉자마자 투덜거렸습니다. 갈비찜이 좀 짜네. 간 조절 좀 해. 아들은 한술 떠먹더니 엄마, 나물에 참기름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딸은 또 한마디 거들었죠. 엄마, 저는 왜 이렇게 두껍게 부쳤어요? 요즘 트렌드는 얇고 바삭한 거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밤새 시아버지 수발에 며칠 전부터 제사상 준비에 저는 잠도 부족했어요. 내가 새벽부터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저는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엔 더 신경 쓸게. 그때였습니다. 침실에서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정수가 잠깐 이리 와봐라. 저는 앞치마를 벗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계셨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다. 나 괜찮다. 그보다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정수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무슨 말씀을? 너 아니었으면 나 진작에 죽었을 거다. 내가 이 집의 기둥이야.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님, 오늘 밥 먹고 다들 모여라 해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부축을 받으며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으신 시아버지를 보며 가족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편찮으신데 쉬셔야죠. 큰 시누이가 걱정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다들 불렀다. 시아버지는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유언장이다. 순간 거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큰 시누이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들어. 나 이제 오래 못 산다. 의사 말로는 길어야 몇 달이라더라. 아버지, 시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유언장에 고정되어 있는 걸. 내 말 다 듣고 더 들어.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있다. 부동산, 예금, 주식 합쳐서 대략 150억 정도 된다. 150억. 그 숫자가 나오자 거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큰 시누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작은 시누이는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신 분이라 그렇게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실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남편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귀를 쫑긋 세웠고 아들과 딸도 긴장한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죠. 150억이면 우리 셋이서 나눠도 한 명당 50억이네요. 작은 시누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차갑게 웃으셨습니다. 계산은 빠르구나. 그래. 너희 머릿속엔 온통 돈 생각뿐이지. 아버지, 그게 아니라 닥쳐라. 내 말 안 끝났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재산을 누구한테 줄까? 고민 많이 했다. 장남한테 줄까? 딸들한테 나눠줄까? 손주들한테 줄까?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근데 결론 내렸다. 내 전 재산 모두 며느리 정수기한테 준다. 네.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 큰 시누이가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작은 시누이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친딸이에요. 며느리한테 다 준다고요? 남편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장남이라고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래, 너 장남이지. 그래서 뭐 했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너 아버지 병수발 한 번이라도 들어봤냐? 밤에 깨서 물 한 잔 떠준 적 있냐? 병원에 모시고 간 적 한 번이라도 있냐? 그건 제가 바빠서. 아빠. 술 먹고 골프 치러 다니는 건 안 바쁘더만. 친구 만나서 놀러 다니는 건 안 바쁘더만.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큰 시누이를 노려보셨습니다. 넌 또 어떠냐? 명절마다 빈손으로 와서 이것저것 따지기만 하더라. 이건 왜 이래요? 저건 왜 저래요? 내가 한 번이라도 부엌일 거들어줬냐? 아버지,
저도 애들 키우느라 애 키우는 건 내 올케도 마찬가지였어. 그래도 너희 챙기고, 나 챙기고, 집안 꾸렸다. 큰 시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번엔 작은 시누이를 보셨습니다. 너는 또 뭐냐? 올 때마다 우리 남편이 사업이 안 돼서 애들 학원비가 비싸서 푸념만 하더라. 그러면서 내 올케한테 뭘 해줬냐?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했냐? 아버지, 명절 음식 싸달라고, 반찬 해달라고, 심지어 내 친정 제사 음식까지 싸달라고 했지. 내 올케가 내 가정부냐? 작은 시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손주들을 보셨습니다. 너희 셋도 마찬가지다. 어머니가 해주는 건 당연하게 여기고, 할아버지 방에서 냄새 난다고, 집이 낡았다고,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 두 아들과 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난 40년 동안 지켜봤다. 누가 진짜 가족을 위하는지, 누가 그냥 재산만 노리는지 다 알고 있었어.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수기는 말없이 희생했다. 허리 디스크와도 참고, 손가락 베이고, 불에 데여도 밥하고 발레하고, 밤잠 못 자도 참으면서 나를 돌봤어. 아버님,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내가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는데, 정수기가 혼자 나를 모시고 갔어. 영진이 넌 어디 있었냐?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었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정수기가 울고 있더라. 내 옆에 앉아서 혼자 울고 있었어. 그 모습 보고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아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의 진짜 기둥은 정수기야. 정수기가 없었으면 이 집은 진작에 무너졌어. 그래서 내 재산 전부 정수기한테 준다. 이미 절차 다 끝났어. 나중에 이의제기해봤자 소용없다. 시아버지는 서류를 탁자 위에 놓으셨습니다. 큰 시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희는 아버지 자식이에요. 피를 나눈 자식이라고요. 피를 나눴으면 뭐하냐? 사람 대접을 못 받는데. 시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거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제발, 아버지, 좀 설득해 주세요.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의 선언 이후 거실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큰 시누이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작은 시누이는 남편과 뭔가 속닥거리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우리 좀 나눠줘요. 언니 혼자 150억을 다 가지면 어떡해요? 우리도 아버지 자식인데.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큰 시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언니가 아버지를 꼬드긴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버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데 언니가 유언장 쓰라고 부추긴 거 아니냐고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가씨, 그런 말은 아니면 뭐예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재산을 다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큰 시누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남편도 일어나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안 할 수가 있어. 갑자기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하실 리 없잖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이렇게 의심하다니. 그때 시아버지가 휠체어를 앞으로 밀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입 닥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수기가 나를 꼬드겼다고! 웃기지 마라! 정수기는 이 사실조차 몰랐어! 내가 혼자 결정했다! 하지만 아버지, 너희가 정수기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다 봤어. 명절 때마다 빈손으로 와서 이것저것 요구만 하고 정수기가 힘들어도 거들지도 않고. 시아버지는 숨을 크게 들이쉬셨습니다. 영진이, 너는 특히 심했어. 작년에 정수기가 디스크가 와서 허리 아프다고 할 때 뭐라고 했냐? 덤살 부리지 말라고 했지. 너는 골프 치고 술 마시고 다니면서.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너희 둘, 시아버지는 시누이들을 보셨습니다. 작년 추석 때 기억나냐? 정수기가 국 끓이다가 손에 화상을 입었어. 그때 너희가 뭐라고 했는지 아냐? 작은 시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식사는 제 시간에 차려야죠. 다들 배고파 하잖아요. 그러더구나. 작은 시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너는 정수기가 화상 입은 손으로 설거지하는 걸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지. 대신 뭐 했냐? 거실에서 드라마 보고 있었어. 큰 시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안 본 게 아니라 못 본 척한 거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는 정수기가 혼자 집안일이며 내 병간호를 혼자 다 할 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정수기가 이 집 맏며느리냐 아니면 이 집 가정부냐? 가정부한테는 돈이라도 주지. 정수기한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했지.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큰 아들 녀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는 그래도 그렇게까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마다 바쁘다며 제대로 오지도 않고 와도 제사상 다 차려놓으면 먹기만 하고 가면서 말이냐? 시아버지의 말에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딸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도 저만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용서는 내 엄마한테 빌어라. 너희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만 하면서 살았다. 시아버지는 숨을 돌리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명절 일은 정숙이 너 혼자 하지 말고 애들 시키고 명절도 간소화하려면 하고 내 유산은 다 정숙이 내 거니까 네가 알아서 관리해라. 나중에 딴 말 안 나오게 명의 변경 다 마쳤다. 지금까지 내가 신경 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고 계신 줄 몰랐어요. 작은 시누이가 자기 남편에게 뭔가 속삭이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애들아, 잠깐 산책하고 올까? 어른들끼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아이들이 나가고 거실에는 남편, 시누이 둘,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아버지 말씀 듣고 나니까 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큰 시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재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작은 시누이도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저도 언니한테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어. 아버지 말씀이 다 맞아. 나는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신한테 모든 걸 떠넘겼어. 미안해.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40년 세월이 돌아오나요? 그런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어색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밥 맛있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래, 고마워.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제가 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나간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아버지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물 갖다 드릴까요? 아니다. 괜찮다. 시아버지는 냉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큰 시누이는 며칠에 한 번씩 들러 시아버지 병간호를 도왔습니다. 언니, 제가 아버지 방 청소할게요. 그래, 고마워. 작은 시누이도 반찬을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언니, 제가 만든 건데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야, 고마워, 아가씨.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변한 이유가 진심 때문이 아니라 제 눈치를 보는 것뿐이라는 걸. 돈 때문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다니 참 어이가 없었어요. 150억이라는 돈이 제 손에 있으니까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 거죠. 한편으론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대해줬으면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정수가, 잠깐 앉아라. 네, 아버님. 요즘 애들 태도 어떠냐? 예. 달라졌지? 시아버지는 제 표정을 보시며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근데 내 표정이 안 좋아. 왜 그러냐? 아버님.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변한 게 아니라 재산 때문에.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처음엔 다들 그럴 거다.
하지만 정수가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야. 네, 처음엔 두려움이나 이익 때문에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진심이 되는 법이야.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금 애들이 내 눈치를 보는 건 맞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애들은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배우게 될 거다. 영진이가 내 물을 가져다 주고 시누이들이 거들고 그러면서 네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몸으로 느끼게 될 거야. 시아버지의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때 가서야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거지. 아버님, 너무 서두르지 마. 지켜봐 줘. 저들에게 시간을 좀 줘. 시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아버지 말씀을 곱씹어 봤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지켜보자. 3달 후, 시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습니다. 재발암이 폐에 전이되어서 호흡이 가빠지셨고 병원에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병원에 계속 있을게. 남편이 처음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동안 미안했어. 남편과 함께 번갈아 가며 시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시아버지를 검사하는 동안 남편과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응,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에서도 힘든데 그동안 집에서 혼자 힘들었지. 당신이 그동안 다 혼자 하게 해서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익숙해진다고 괜찮은 게 아니잖아. 당신 정말 고생 많았구나.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매일 시아버지 병실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다. 제가 다리 좀 주무를까요?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남편은 서툰 솜씨로 시아버지 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의 손길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틀 후 큰 시누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언니는 오늘 좀 쉬세요. 제가 간호할게요. 아가씨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언니. 언니, 얼굴 보니까 피곤해 보여요. 제가 할게요. 큰 시누이는 저를 밀어내고 시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물 드릴까요? 아, 응. 큰 시누이는 시아버지 머리를 받쳐 물을 먹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기침을 하시면서 물이 옷에 쏟아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큰 시누이는 당황해서 휴지로 닦아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창가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큰 시누이가 나왔습니다. 언니, 왜? 큰 시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겨우 2시간 아버지 간호했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물 먹여드리는지, 기저귀는 어떻게 갈아드려야 하는지. 언니는 이걸 몇 년이나 계속하신 거예요?
큰 시누이가 울먹였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큰 시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언니, 오늘은 제가 간호할게요. 사흘 후 작은 시누이도 병원에 왔습니다. 언니는 집에 가서 쉬세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꼭 하고 싶어요. 작은 시누이는 고집을 부렸고 저는 결국 집에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더니 작은 시누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잠 못 잤어? 네. 아버지가 새벽에 2번이나 깨셔서 물도 드리고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작은 시누이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언니는 이걸 매일 밤 하셨던 거죠. 저는 겨우 하룻밤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언니는 고생했어. 저는 작은 시누이의 어깨를 토닥여 줬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언니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들과 딸도 병원에 자주 왔습니다. 엄마, 제가 할아버지 세수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아들은 시아버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시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죠? 응, 잘하고 있다. 딸도 간호를 도왔습니다. 엄마,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지? 내가 도시락 좀 싸왔어. 이것 좀 먹고 좀 쉬어. 엄마, 하루 종일 병원에서 검사 결과 기다리고 제대로 누워서 쉬지도 못하고 힘들 거라 생각은 했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더 힘들어. 그동안 엄마한테만 다 맡겨서 미안해. 괜찮아. 엄마, 정말 미안해. 딸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았어. 가족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치를 봐서 도왔다면 이제는 홀로 간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몸으로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은 저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2달 뒤 시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께서 이제 며칠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날 밤 가족들은 모두 병실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셨습니다. 다들 왔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아버지, 남편이 시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힘내세요. 영진아, 네. 아버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냉정하게 굴었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을? 아니다. 내가 변한 걸 봤어. 정수기를 도와주고, 나를 간호해주고, 시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고맙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서로 돕고 살아라.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시아버지는 시누이들도 보셨습니다. 너희들도 잘했다. 정숙이 도와서 간병도 거들고. 아버지, 큰 시누이가 울먹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아니다. 깨달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시아버지는 손주들도 보셨습니다. 너희도 열심히 살고 어머니한테 잘해라. 너희 어머니는 이 집의 보물이야. 네, 할아버지. 아들과 딸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정수가 네, 아버님. 고맙다. 정말 고생 많았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유산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네, 아버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네, 아버님. 시아버지는 모두를 둘러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서로를 아끼고 위하도록 해라.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다. 아버님, 내가 남기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이거였어. 진짜 가족. 시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고맙다. 그것이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느끼는 바가 있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그날 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들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잘할게요. 그래, 앞으로 기대하마. 이제야 가족 같구나. 시아버지의 장례식 때는 시누이들이 제게 다가와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언니가 큰언니처럼 느껴져서 그냥 편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니한테는 얼마나 무례한 행동이었는지 미안해요, 언니. 아버지를 잘 모셔줘서 정말 고마워요. 시누이들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적어도 그 말들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작년 추석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 맞는 명절이었죠. 예전과는 가족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시누이들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다 함께 준비할 테니 혼자 준비하지 말라고. 아이들도 웬일로 빨리 온다고 연락 왔어요. 자기들끼리 전 부친다, 고기 삶는다, 우왕좌왕 하는데 저는 일부러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지요. 그러자 며느리들이 쩔쩔매며 다가왔지요. 어머니 갈비찜 이렇게 절이는 게 맞아요? 전 반죽은 물을 더 넣어야 할까요? 아들들도 눈치를 보며 다가왔어요. 설거지는 저희들이 할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어색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 모습들을 보며 웃음이 났어요.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보다 마지못해 일어나서 저도 부엌으로 갔지요. 언니는 이번엔 좀 쉬세요. 시누이들이 말하더군요. 시누이들도 예전처럼 빈손으로 와서 음식만 싸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누었어요. 시누이들도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왔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난 거였어요. 처음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첫째 며느리는 의외로 음식 솜씨가 제법이고, 둘째 아들은 야무지게 설거지를 했어요. 지난 수년간 모르고 살아왔던 발견이었어요. 아들들도 손주들 챙기고 음식 나르고 분주했어요. 처음 맞는 명절 분위기였지요. 모두가 돌아가고 나서 밤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지난 40년간 힘들었지? 내가 너무 무심했어. 그동안 당신 혼자 힘들었지? 이젠 당신도 좀 편하게 살아. 빈말일지 몰라도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마음이 찡했어요.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한 번도 부엌일을 해본 적이 없는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냥 있는 것 차리는 것 뿐이야. 하고 남편이 멋쩍게 말하더군요. 이제는 좀 편히 살라는 말이 그냥 빈말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요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커피도 끓이고 함께 산책도 하고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바뀐 건 가족들뿐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제 자신도 변한 걸 느꼈어요.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아버님이 나를 믿고 인정해 주신 것, 가족들이 나의 수고와 희생을 알아준 것. 그것이 제겐 150억의 유산보다도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아버님께 재산보다도 더 커다란 것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아버님이 남겨주신 재산은 이 집안과 가족을 위해서 소중히 잘 쓸 거예요. 아버님이 평생을 노력해서 일궈온 재산을 평생을 검소하게 사시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재산을 허투루 쓸 수는 없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저를 믿고 맡겨주신 아버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요. 여보, 오늘 날씨 좋네. 산책 갈까? 그럼요, 좋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걸었어요. 가을 단풍이 예쁘게 물든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젊었을 때는 해보지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아들들도 자주 안부를 물었어요. 예전처럼 무엇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희 몸이 괜찮은지 외로우시지는 않은지 걱정해 주었어요. 엄마, 오늘 아빠랑 뭐 하셨어요? 심심하시면 저희 집에 오세요. 고마워. 너희 아버지랑 드라마도 보고 산책도 다니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 시누이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명절 풍경이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웃고 떠들며 음식을 준비해요. 예전처럼 저 혼자 부엌에서 끙끙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각각 역할을 맡아서 즐겁게 일하지요. 손주들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할머니를 단순히 음식을 주고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져줘요. 할머니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어떻게 만났어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함께하는 시간들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것을요. 올해도 또 다시 명절이 돌아오니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올해는 나와 남편이 장을 보고 아들들은 설거지와 청소를, 며느리들은 나물 무치기와 전 부치기를 맡기로 했어요. 시누이들도 김치와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온다더군요. 예전에는 서로 눈치만 보고 어색했는데 이제는 농담도 하고 웃음도 많아졌지요.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요. 저는 40년 동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늘 외롭고 지치고 손가락 베이고 허리 다치고 밤잠 못 자도 참기만 했죠. 하지만 시아버지의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 가족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제 눈치를 봤습니다. 150억 유산이 제 손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진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걸. 직접 간호를 해보고 집안일을 해보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그리고 그 깨달음은 진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심으로 서로 위하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저 재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뿐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요. 아버님 말씀대로 제 가족들에게 시간을 줄 생각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 제 가족들을 잘 지켜가려고 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계신 분들. 부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설령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가족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묵묵히 희생하고 있는 분들을 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그럼 알게 될 겁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설거지 한 번, 청소 한 번, 간호 한 번. 그런 작은 경험들이 모여서 진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 서로에 대한 존중, 진심 어린 감사. 그런 것들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위로하고 응원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가족에게 고맙다고 한마디 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족이 하는 일을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